네, 이제 뭐 가을도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이 올 텐데 민생 현장에서 또 난방비 문제로, 또 생계비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고민하실 분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수출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지난 상반기에만 35조 원가량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루아침에 208개국 중에서 200위로 순위가 급락했습니다. 2017년에 세계 5위였던 거에 비교해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수도 극심한 침체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수출도 내수도 힘든 경제, 민생 위기 상황입니다. 누가 나서겠습니까? 정치가 나서야 하고 그중에서도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예산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경제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정말 아무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이제 민생 예산은 물론이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R&D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가족들이 배가 고파서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밥을 굶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식들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공부는 무슨 공부냐? 그냥 밭에 일이나 가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반성한다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모습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민심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조치가 절실합니다. 어제 당정에서 코로나 이후에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잘한 결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일 국회에 오십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이런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기를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정기조에 전면적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이 정부가 자꾸 파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9.19 군사합의 이후에 명백하게 북한의 군사도발이 줄어들었습니다. 군사 충돌이 줄어든 사실은 신원식 국방장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윤석열 정권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운동하더니 이번에는 감사원이 감사검토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감사원은 아무데나 감사하는,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는 그 이상한 조직이 된 것 같습니다. 제자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정부가 혹시 국지전 같은 돌발적 군사 충돌을 막는 군사 합의를 파기하고 사실상 남북의 군사 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설마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생명을 잃고 대량 파괴에 고통받는 그런 현실을 결코 방치 또는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언제든지 거대한 화마로 번질 수 있다는 것 인식해야 합니다. 국가의 제1 의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 명심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그것보다 더 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강력한 국방력 그리고 든든한 한미동맹으로 전쟁을 억제해온 우리가 군사합의를 파기한다면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 그리고 인근 지역,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